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미나입니다. 매매로 인해서 집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살고 있는 세입자는요, 더 살고 싶어 하는 상황이고요. 새롭게 집을 구매하신 집주인은 들어와서 살기 원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처음 이 상황과 관련된 조정 사례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박정재 공인중개사님께서 오늘의 내용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재 공인중개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년산나라 대표 박정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년산나라 대표 박정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상담 사례, 분쟁 조정 사례가 나와서 그 기사가 나와서 그 기사와 임대차 보호법 개정 발의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개정 발의안과 함께 두 가지 꼭지를 한번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쟁 조정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집주인 거주권, 세입자 갱신권, 분쟁 조정 사례원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 낀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매수인이 충돌해 분쟁 조정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12일 국민구조공단에 따르면 새 집주인, 매수인의 실거주권과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놓고 분쟁을 조정해달라는 신청이 지난달 15일 부산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7월 31일 시행된 새 임대차 보호법의 갈등 사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시면 보증금 500만원, 월세 100만원, 기간 2년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요. 이후 2회 동안 계약을 연장을 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올 10월 25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A씨는 새 임대차 보호법 시행 하루 전인 7월 30일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 C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요. B씨는 매매계약과 상관없이 더 살겠다며 8월 11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A씨는 이미 집을 팔았다며 계약갱신 요구 거절 의사를 밝히고 9월 4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B씨는 새 집주인이 된 C씨에게도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나 C씨가 역시 내가 들어가서 살 것이라며 이를 거절을 했다는 것이죠. 이 사례는 분쟁 조정 신청 후 4월 뒤 새 집주인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합의돼 조정이 취하되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새 임대차 보호법 시행 하루 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행사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서 세입자를 더 살게 해주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내는 경우에서는 법이 바뀔 줄 모르는 상태에서 맺은 권리관계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세입자의 거주를 허용한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국토부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와 반대되는 해석들도 좀 있기는 해요. 이런 반대되는 해석들도 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나와줘야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주택자였다가 1주택으로 가시는 분들, 1주택자이시지만 다른 집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늘리시는 분들은 투기 세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실거주의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좀 보호돼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임차인 분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의 권익에 있어서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제 기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나왔던 개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매수자에게 계약갱신 거절권을 주자라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실거주 목적은 계약갱신을 거절 가능하게끔 합시다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개정안을 한번 갖고 와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총 14분이 이러한 내용들을 발의를 했고요.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한 부작용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등기를 맞추지 않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해 매입자의 주택의 실거주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국토부 해석과 같은 얘기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뭐 다른 변호사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요거는 조금 한번 싸워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좀 다른 의견을 주신 변호사분들도 좀 계셨습니다. 이러한 계신 분들이 있었으니 해석으로만 놔둘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렇게 뭐 계약으로 법률로서 들어온다면 좀 더 명확해지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계약부터 등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주택 매매가 현실상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새로운 매입자, 즉 매수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지 않고 등기를 하는 복등기, 편법거래가 성행하고 있고요. 임대인, 임차인 간의 갈등을 고조하는 부작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새로운 매입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한 경우라면 매수자는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주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확실히 매수하시는 실거주로 매수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6조의 3은 계약갱신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고요. 각 호는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8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8의 2의 경우 이제 새로 들어간다는 내용은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이 목적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도 이렇게 넣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 해석으로만 놔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법률 안으로 넣어둔다면 좀 더 명확해지고 거래의 투명성과 아까 전에 보셨듯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좀 싸우는 일들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입법을 올린 것이고요. 이거가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든 통과가 되지 않든 내용이 나온다면 영상을 한번 켜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쟁 상황이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잘 조율될 수 있기만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나무TV 광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